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국회 출석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 보통 자리에서 뭐 사사롭게 또는 뭐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서 뭐 이렇게 한 발언이 아니고 예,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물론 비공개였습니다만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8시 22분 이 사람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을 다 메모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전화기에 그 통화 기록 시간이 다 나와 있죠. 굳이 메모할 필요도 없이.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말했답니다. 한두 시간 후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 그리고 오후 10시 53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쯤 뒤였죠. 비상계엄이 발표된 후 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이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죠. 전화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국정원 1차장이 방첩사령관에게 통보받은 체포자 명단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민주당의 정보위 김병기 의원이 전한 그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 조국 혁신당 대표, 김어준 유튜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선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기억을 못하고 그 다음에 노총위원장 한 명도 불러줬는데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돼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힌 계엄령 선포 그날 밤 3일 밤 파악에 방첩사와 국정원이 공유하고 있었던 체포자 명단 13명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김민웅, 권순일, 또 한 명의 선관위원, 노총위원장, 이렇게 13명의 체포 명단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마치고 미친 개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것만 13명이고 그 다음에 메모하지 않은 명단이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체포자 명단은 수십 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홍장원 1차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1차 검거 대상, 2차 검거 대상을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홍장원 차장은 알았다 라고 말하고 통화를 마치며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지시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돼 국정원 내부적으로 경질 인사조치가 결정됐다. 홍 차장의 정치적 발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정보 소식통은 말하기를 대통령이 직접 홍 차장에게 전화해 구두 지시를 내렸고 홍 차장은 국정원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도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단도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것을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홍장원 1차장을 전격적으로 경질 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홍 차장은 조선일보의 확인 요청 전화를 받고 다음 좋은 기회가 있겠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도태용 국정원장은 조선일보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사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장원 1차장은 국정원에서 다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한 상태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네 사람이 서울 용산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만남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탄핵 소추 문제를 비롯해서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날 면담은 오후 1시 50분쯤 끝났다고 합니다. 이틀 전인 지난 4일 저녁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긴급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 어제까지는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오늘 오전에 급선회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즉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 변화는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을 크게 흔들었고 주식시장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 윤 대통령이 일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사실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가 가진 감으로 본다면 오늘 밤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얘기냐라고 묻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우려가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와 관련해서 원래는 토요일 날 오후 7시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이르면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당 입장이 불확실해서 미리 당겨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일단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비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오늘 표결이 있는 것처럼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태는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발령 당시의 핵심 지휘관이었던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은 추가 계엄은 없을 것이다.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금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계엄 요구가 있을 때 절대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에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일요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허위 정보가 많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